안녕하세요. 감동TV입니다. 저희는 감동TV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동TV에서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유대인들의 비범한 재능과 세계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생존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한국에서만큼은 왜 그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유대인 사이의 놀라운 유사점과 더불어 한국인들의 근면함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해 볼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그럼 감동TV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회장인 마크 저커버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까지 이들은 모두 머리가 좋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갖추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유대계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한 유대인들은 역대 노벨상 중 25%나 휩쓸 정도로 똑똑하다고 하는데요. 의학과 물리, 화학, 문학, 경제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상을 휩쓰는 유대인의 파워는 세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면서도 똘똘 뭉쳐 정착하는 모습을 통해 유대인의 생존력은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의 파워가 유일하게 닿지 못하고 그들이 뿌리내리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주변국인 일본만 봐도 그곳에 터잡은 유대인이 7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에서도 털을 잡은 것이 유대인인데 왜 한국에는 유대인 다세대 주택이 하나도 없고 유대인 협동조합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유대인 심리학자는 굉장히 흥미로움을 가지며 한국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유대인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강한 생존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유대인 두 민족 모두 작은 나라이면서 주변의 나라와 갈등이 많았는데요. 한때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현재까지도 꿋꿋이 생존해 있음은 물론 오히려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더욱 잘 살고 있죠. 그리고 두 민족 모두 교육에 목숨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모의 교육열이 높을 뿐 아니라 두 민족 모두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인데요. 한국의 경우 자원이고 석유고 그런 것들 없이 오로지 악바리 같은 근성과 머리 재능만으로 세계 탑이 되는 민족답게 국가별 지능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근소한 차이로 매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지능지수 발달에는 젓가락 문화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몸에 근육이 있으면 쓸수록 발달하는 것처럼 뇌 부위 역시 꾸준하게 단련해 주어야 하는데요. 한국인의 지능과 쇠젓가락 사용 사이의 흥미로운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은 작지만 신체 부위 중에서도 신경망이 가장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이 신경망은 언어, 기억, 감각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특히 손의 움직임이 중추신경의 약 30%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이런 점에서 손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젓가락 사용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한국이 독특한 점은 바로 쇠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로 나무 젓가락을 쓰는 반면 한국에서는 비교적 무거운 쇠젓가락을 사용해요. 이 쇠젓가락을 다루기 위해서는 약 30개의 관절과 60개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많은 정교함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젓가락 사용이 한국인들의 빠른 지능 발달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 한국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의 높은 지능과 교육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쇠젓가락 사용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인들의 놀라운 부지런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인데요. 유대인들도 분명 열심히 살아가는 민족이지만 한국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한국의 아침 풍경을 보면 그 부지런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직장이나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만이 아니라 학생들조차도 이른 시간에 일어나 공부하러 나가는 모습이 일상적인 것이죠. 또한 한국의 학원 문화에서도 이 부지런함이 드러나는데 많은 학원들이 새벽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한국의 교육열과 노력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량진 지역에서 일상의 열정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광경을 묘사하셨네요. 노량진은 특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강의를 듣거나 운동을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람들의 열심히 사는 태도와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는 문화를 잘 나타내줍니다. 새벽 4시에 강의를 듣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 새벽 6시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의 활기차고 성실한 면모를 잘 드러내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열정적이고 하루를 근면 성실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 하는데요. 한국인들의 이런 근면, 성실함을 잘 보여준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신과 함께가 개봉된 순간이었는데요. 친구와 함께는 주인공 김자웅이 사망한 뒤 사후세계에서 재판받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극 중에서 등장하는 7가지의 지옥이었는데요. 거짓 배신 지옥을 포함한 총 7가지의 지옥 중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낙태지옥이었습니다. 낙태지옥은 낙태하게 살며 삶을 허비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영화를 본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걸 보고 땅을 파면 되지 않느냐, 중간에 있는 기둥 위에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버틸지 고민하는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본 한 트위터리 아는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빨리빨리의 민족이며 다른 나라가 한 달 길게는 3달 휴가 갈 때 일주일 휴가면 엄청 길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낙태지옥을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이 불과 30여 년 만에 한강의 기적까지 이끌어내며 대한민국의 부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88 서울올림픽부터 장롱 속의 돌반지까지 꺼내며 이겨냈던 IMF 3번의 도전 끝에 이루어낸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특히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주변국들은 한국이 회복하는데 최소 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란듯이 뒤집고 IMF가 시작된 1997년에 3년 후인 2000년에 빌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며 다시 한번 국가 경제를 정상화했죠. 이를 모두 가능하게 했던 건 한국인의 어떻게든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태도, 일에 대한 열정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근면 성실 DNA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 수출 6위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며 1인당 국민소득도 지치를 추월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엄청나게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했습니다. 한국은 근면 성실하긴 하지만 쉬지도 못하고 놀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국에서 1982년부터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평을 내리며 한국인들은 놀 때도 부지런하게 논다고 말했죠. 일할 때 일하고 놀 땐 확실히 노는 흥이 넘치는 한국의 흥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마 한국인의 흥의 정서는 최소 2000년 이상 된 나름 유서 깊은 정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길을 갈 때는 밤낮으로 늙으니 젊은이 구별 없이 모두 노래 부르니 온종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고구려의 풍속은 정결하나라. 밤에는 남녀가 모여 흥을 돋우며 지낸다는 것과 같이 중국의 삼국지를 포함한 여러 옛날 문헌에도 남아있듯이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지킬 건 지키면서도 노는 걸 못 참는 자유로운 특성을 가진 것이죠. 이런 흥행 문화가 사물놀이, 탈춤, 판소리로 발전하면서 오늘날에는 음악,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크게 두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K-POP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면서도 우리끼리도 잘 노는 모습에 유대인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인들을 감명시켰던 히딩크의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명언처럼
한국인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할 일을 착착 해내는 AI 인공지능이랑 제일 비슷한 인류가 한국인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것도 좋지만 이제는 조금은 여유와 휴가를 즐기며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감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감동TV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